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네, 현재 코로나19 상황 서울대우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폭이 사흘 연속 일단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관리는 잘 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확실히 둔화 추세에 든 것은 사실입니다. 5일 전에 이제 처음으로 100명대에 들어왔다가요. 네. 100명대로 이제 한 3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명대로 이틀 동안 유지가 되다가 이제 오늘이죠. 오늘 다시 80명대로 네, 조금 늘었습니다. 10명 정도 늘어난 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둔화 추세는 지속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은혜의 강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새로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둔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큰 변수가 없는 한에는 향후에는 확진 환자 수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기 지역 신규 확진자 수가 31명이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의 은혜강 교회 등 이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영향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행정 제재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이제 경기도지사께서 지금 말씀하신 행정 조치를 검토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제 교계에서 약간 다른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께서 한 발 물러나시면서 그러면은 권고를 드릴 테니까 그 권고안을 받아들이시면서 예배를 드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잘 안 지켜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은혜의 강 같은 이런 교회의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지금 전체 확진 환자 8,000명이 넘는 가운데 집단 감염이 80%가 넘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구로 콜센터나 그 이외에 세종청사 문제도 있지만은 이 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집단 감염이 소규모이기는 하지만은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특히 이런 수도권에서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수도권은 위험한 그런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지켜져서 이런 사태가 생겼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행정 명령을 통한 교회에 이제 아마 예배에 대한 촉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할 경우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교회 예배를 폐쇄해야 되는 조치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은혜강 교회에서 예배 참석자들에게 이제 소금물을 뿌렸다는 사실이 좀 확인이 됐는데 뭐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좀 잘못된 정보가 좀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좀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소금물 분무기를 가지고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첫째 하나는 소금물로 예방이 되지도 않거니와 소금물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매우 잘못된 정보로 아마 이런 방식을 통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감염 확산이 아마 한 두세 단계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분무기를 이제 환자의 입에 쏠 경우에는 그 환자의 바이러스가 분무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분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쏠 경우에는 감염이 직접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환자의 입속에 분무기를 살포하게 될 경우에는 환자의 입에 있는 바이러스가 비말 형태로 공중으로 분사가 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 비말이 다른 사람의 손이나 옷에 묻었다가 그것을 통해서 눈, 코, 입을 만져서 감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만일에 한 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분무기를 살포하게 될 경우에는 광범위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걸 아마 전혀 전문 지식이 없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향후 다른 교회에서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런 방식 또는 분무기를 이용하는 이런 방식은 오히려 감염을 상당히 확산시킬 수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 3주간은 더
더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향후 2주 중요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피로감을 뭐 말씀하시는 분은 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예, 예. 뭔가 불길이 잡힐 것 같은데 계속 뭐 예를 들면 콜센터가 나온다든지 또 뭐 괜찮아질 것 같은데 또 은행 이런 일이 나온다든지 이렇기 예, 때문에 예. 계속 이게 연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지역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또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감염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가장 자기한테 나쁜 게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그것은 자기가 누군가를 감염을 시켜서 다시 누군가로 확산이 돼야 되는데 소위 숙주가 거리를 두게 되면은 확산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느냐 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 약간 피로도도 있고 또 네, 불편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거, 또 마스크나 개인위생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네, 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전 종식 국면이나 아니면 상당한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협조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잘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교육부가 3차 계약 연기를 발표할 때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4월 계약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 교수께서도 계약 연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필요하다라고 주장도 하지만 굉장히 네. 촉구하고 있는 사람 중에 예. 하나입니다. 이제 그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우리가 통상의 감기나 독감도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감염이 된 상태로 집에 와서 가정에 옮기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옮기는 일이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모이게 되면 그 중에서 감염이 된 어린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감염 확산을 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또 다른 예. 하나는 어린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감염이 잘 안 된다고도 알려져 있지만은 예. 일단 감염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경증을 앓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 게 이 코로나19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스텔스 전파자가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은 병증을 잘 못 느끼고 감염된 사실도 잘 모르는데 집에 와서 감염 확산을 일으키거나 지역사회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집에 계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희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이나 서울 경기도 같은 데에는 환자가 아직 좀 많고 완전히 네.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감염이 되어서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그거와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하나는 아이가 만일에 학교에서 감염이 될 경우에는 이 아이가 동료 아이들에 의해서 이 놀림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 그 아이가 겪게 될 트라우마도 우리가 네. 굉장히 주의 깊게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학교가 과연 이런 감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염되었다고 할 때 그 감염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 아이가 감염되었을 때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이 학교 차원에서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학교는 전문적으로 이런 데를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에도 또 곤란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이 지역 사회 감염이 지금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연기하게 되면은 뭐 학사 일정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그렇죠. 그것은 추후에 또 논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는 거는 뭐 아마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계약을 연기하는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이신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제 무증상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접촉자를 미리 추적해서 좀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라든지 검사를 미리 해서 이렇게 비율이 높은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뭐냐면 우리는 확진 환자가 일단 생기게 되면은 밀접 접촉 또는 접촉한 분들을 굉장히 빨리 찾아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찾아진 분들이 마치 증상을 드러내기도 전에 또는 바이러스가 충분하기도 전에 바로 검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는 무증상 감염, 그러니까 본인이 감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분들은 증상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분들도 우리가 워낙 빨리 찾아내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진단이 되어서 양성이다 이렇게 판단은 되었는데도 증상을 드러내지 않을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빨리 또 그만큼 광범위하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런 분들 중에서도 향후에 이제 재발인이 되거나 또는 향후에 증상이 생기면서 감염을 다른 분에게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은 있기 때문에 예. 향후에는 이런 분들을 이제 확실히 음성이다 또는 확실히 자가격리 조치를 해제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검사를 한두 차례 더 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완전히 완치됐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검사, 그래서 네네. 몸에 실제로 항체가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검사를 좀 더 추가로 한다고 하면은 훨씬 자가격리나 자가격리 해제나 아니면은 뭐 무증상 감염이나 완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판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격리 해제 기준도 유증사 확진자와는 조금 차별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음성이다 그래서 해제한 분들이나 예. 또는 뭐 병원에서 완치됐다고 해서 퇴원을 했는데도 양성이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재발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더 진단 검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진단 검사와는 약간 다른 형태의 확인 검사의 기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거를 질본에서 검토할 것 같은데 그런 형태의 검사를 하게 되면 훨씬 안전하게 이분에게 정말 안전한 분이다, 정말 음성이다 이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조치들은 꼭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직까지는 마스크 수급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인데 국내 연구진이 빨아 써도 성능이 그대로인 마스크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이제 나노 섬유를 이용한 이제 마스크라고 하는데 네네. 기술적으로는 뭐 저는 대충 이해는 됩니다만은 아주 자세한 거를 직접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는데 이제 나노 파이버, 나노 섬유라고 하는데요. 이 나노 파이버를 가지고 미세한 기공을 만든다는 거예요. 미세한 기공을 만들고 또 미세한 기공에 더해서 정전기를 띠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은 상당히 미세한 기공에다가 정전기가 유지가 되면서 심지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KF-A80이나 KF-94와는 달리 알코올로 적시거나 아니면은 씻어도 이 정전기가 유지가 되면서 필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기존의 KF 계열의 마스크보다는 훨씬 이제 반복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기존의 기술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예.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안전성과 확실한 효과가 있나 하는 것은 식약처가 아주 정밀한 검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거든요. 예, 예. 의약품은 아니지만은 의약 외품이라 그래서 이거는 식약처가 검사한 다음에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이 되어야 승인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제조 승인을. 네네. 그래서 아마 식약처가 이 기술에 대해서 확실히 테스트를 하고 정말로 안전성도 있으면서 충분히 빨았어도 뭐 실제로 개발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하면 아마 식약처가 승인을 내줄 것 같은데 그렇게 네. 된다면은 아무래도 여러 번 빨아 쓸 수 있고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한 어느 정도
이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식약처가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이제 승인을 내주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식약처 테스트 결과를 보고 아마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나 또 백신 개발에 한창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미국 상황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유럽 예. 상황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제 미국은 백신이 없고서는 이 사태를 빨리 끝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판단을 예. 하는 것 같아요. 약을 개발하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에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에서는 백신을 임상 시험은 일단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은 중요한 게 뭐냐면 백신을 만드는 것보다도 백신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확보하는 게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통상으로는 길게는 뭐 한 20년까지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특히 예방 백신인 경우에는 예방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접종 대상자가 감염이 안 된 정상인들에게 접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테스트하는데 이제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에이즈 백신인 경우에 오히려 에이즈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이 에이즈에 더 잘 걸린 예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폐기되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백신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이 백신이 예. 정말 안전하다. 굉장히 그리고 효과가 있다. 이러면은 미국의 상황이 상당히 엄중해질 경우에는 빨리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미국의 사정이나 유럽에서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이러면은 직접 대규모로 사람들한테 접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보통의 백신이 개발되는 경로처럼 훨씬 더 긴 시간에 걸쳐서 안전성이 테스트되는 그런 경로를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태가 너무 엄중하다. 이럴 예, 경우에는 일부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는다고 하더라도 예. 사람한테 긴급하게 쓰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 서울대우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